예, 권명. 지금 원래는 53세인데 문점은 그러니까 그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갑오년이 48세였으니까 그때의 대운은 갑인대운. 갑인대운에 이제 한 2년 남겨놓고 있었죠. 8년 차에 들어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자를 한번 쭉 보면은 재성은 저게 정제입니다. 무늬가 정제의 무늬를 띠고 있는 재성이다. 양쪽에서 뭐예요? 예. 정화가 잘 녹여주고 있죠. 세력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격용론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격용. 화일간이 지지의 전부 토를 얻어서 사주가 신약이다. 신약한 사주는 뭐 인수라든가 그죠? 비겁을 용신하니까 일단 목화를 길게 본다. 그 보니까 팔자에 보니까 토끼 몇 자가 보이죠? 그럼 저것을 용신으로 써서 목대운에 발복한다. 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인수를 용신하니까 뭡니까? 공부, 인허가, 문서,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수라는 것이 일단은 공부가 되고 공부 뭐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뭐 문서 자격증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직업을 삼을 것이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너무 포괄적이죠. 그게 무슨 일인데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분석을 하지 못하면 상담하는데 상담 소재가 금방 소진됩니다. 불과 뭐 한 1, 20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죠. 대운이 좋으네요. 대운이 좋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내가 운이 길하고 흉하고 그죠? 예. 자꾸 이쪽 논리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문점 내용은 원래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이게 잘 해결될 것인가 이걸 물었거든. 그러면 대운 자체가 인수 대운에다가 용신운인데 그 소송 때문에 골치 아파서 물으러 돌아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가 자체가 뭐예요? 그 와닿지가 않는 거죠. 문정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천간에 보이는 것이 비견이 보입니다. 비견. 네. 비견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 비견급제를 볼 때에 그 지지에도 보면은 우리가 양미자가 있죠. 이것을 그냥 육친으로 보면은 식신인데 그럼 식신 자체가 진술충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행의 육신의 십성으로만 이것을 보면은 좀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마로자의 기운이 넘어와서 한여름에 장렬하는 기운이 완전히 복사열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야죠. 뜨거운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정화 저거의 세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겁제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오 다음에 미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저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인데 지지로 내리면 인이죠. 인 다음에 뭐예요? 토끼 묘자가 오지. 이것이 뭐예요? 겁제. 이 겁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겁제 자체가 신살로는 양인이 되는 겁니다. 양인.
세력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2운송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관대지죠, 관대지. 그러니까 저 정화가 어째 신약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것은. 신강이죠, 신강. 두 개 있으니까 양인이 중첩되어 있죠. 그 정신적 천간의 정화 저거 정신적으로 자기가 실천력 독립성 되고 그죠? 실제 그 자기가 딛고 사는 지상 세계에서도 저것이 투쟁성입니다. 거의 뭐 저것은 뭐 경쟁력을 떠나서 거의 투쟁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주가 신강한 겁니까, 저것이. 예. 그러면은 용신이 또 달라지죠. 그리 강약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균형 맞추기식의 그 통변법이 있죠. 이런 것은 실제 그 상담할 때에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절대 신약한 사주는 아니죠, 이것이. 예. 실제 그리고 저 토라는 거 저거 자체가 우리가 토의 성분을 봤을 때 진술충미 중에서 이 양미자가 이게 순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 이게 그냥 그 바로 부동산으로 봐도 됩니다, 이게. 부동산. 부동산이 세 개죠. 네 부동산 세 개다. 이래 얘기해도 맞는 거라. 근데 만약에 그 일간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이면 이 부동산이 세 개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라 또. 그래서 실제 이분이 부동산을 뭐 한 두세 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뭐냐면은 미하고 술이 형이 걸려 있죠. 형. 미술이 형이지. 이건 알잖아요, 다. 그 미술이 형을 했을 때 어떤 글자가 강화되냐 하면은 전에도 했지만은 미술이면은 이게 형을 하면은 이 정화가 강화됩니다. 그 일간이 엄청 강한 거죠. 우리가 일간이 강한 것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야, 비견급제가 많으면 강한데 그 강하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일을 추진하고 벌일 때 그 규모를 판단합니다. 규모를.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 그 다음에 실천력 이것은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독립성. 그러면 독립성은 결국 무엇이냐면 목적이 개인업이라는 겁니다. 개인업. 예. 기회만 오면은 자기는 자기의 사업이나 업무를 추구하려 하겠죠. 그것을 이제 딱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신사를 이제 섞어주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강화된 것은 우리 육치는 다 하니까 식상이죠. 식상에 우리가 뭐가 또 보입니까? 그렇지. 양인이 보이지. 양인. 이게 겁재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자론으로 들어가면은 양미자 저것은 또 뭐가 보입니까? 또 밀가루. 밀가루는 이 먹는 건죠.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저 개술자 저것은 또 고기 덩어리 이래 보면 됩니다. 고기 덩어리 이래 또 보이는 거라.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을 이 사람이 쓰면서 살아가는데 대운 자체가 이 갑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갑이라는 것은 천간에서 뭐예요? 정화를 생해주죠. 예, 정화를 생해주니까 엄청나게 자기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범인자는 뭐예요? 그러면 범인자가 가는 공간은 이건 공간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대우는 공간은 결국은 화로 가는 거지. 화구 인호술 화국으로 가니까 또 일간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범인자의 대운의 그 인대운의 범인자를 신사를 12신사를 보면은 이 망신입니다. 망인이라는 것이 이 망신이다. 망신.
망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예. 자기에게 시선이 막 집중되는 그런, 그러니까 홍보에는 좋은 거죠. 저 대운이. 무슨 일을 하든 자기를 PR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대운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또 육신으로 보면은 뭡니까? 저것이 정인이죠. 정이니까 문서 자격 임대, 인허가, 자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쭉 우리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집에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식신상관 뭐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간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식상을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양인도 보이고 형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런 뭐 음식도 보이는 거죠. 밀가루 이런 거 보이고 뭐 고기 덩어리 뭐 그 다음에 뭐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그 가치가 뭐예요? 좀 무겁고 부피가 어때요? 부피가 큽니까 작습니까 저게? 그 술토라는 것은 그 일단 우리가 오행상으로 보면 이렇게 수렴하죠, 그죠? 네, 금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고기 덩어리죠. 우리가 야채와 고기를 이제 먹는 걸로 쳤을 때는 야채는 목이죠. 목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금이죠, 금. 그러니까 밀가루도 보이고 고기도 보이고 자꾸 먹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종합을 다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분명히 그 갑인대운이잖아요. 예, 갑인대운이니까 저게 인수입니다. 인수대운인데 자격 임대 인허가 예, 문서 이런 것인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런 거 중에서도 저렇게 먹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예, 요식업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분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 뭐예요? 염두에 두고 쇠우는 갑오년에 무르러 왔다. 갑인대운이었다. 그 공간 안에 마로자가 있었다. 예. 그러면 또 자꾸 대운과 쇠운의 인어 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 마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양띠입니다. 그죠? 자, 양띠인데 양띠가 사오미 중에서 자, 세운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이것을 봤을 때 신수 볼 때는 이 삼재를 봐야 됩니다. 그죠? 삼재. 대운 자체가 갑인 대운인데 그 중에 가는 삼재입니다. 삼재. 그래서 우리가 그 마로자가 5년에 물으러 왔기 때문에 마로자만 들고 있지 말고 그 전에 것도 체크해야 되죠. 그죠? 뱀사자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기 뭐예요? 양미자 2개 하고 토끼 묘자가 완전히 못 쓰게 돼 버리죠. 저것이 완전히 저게 못 쓰게 됩니다. 저때 이거 눌러버리죠. 상문살 이래 보면 돼요. 상문으로 눌러놨죠.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동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가 위축되고 불안 동요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예요? 부득불 조건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그 자리 식신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무대 밥그릇이죠. 밥그릇이 흔들린다 이래 봐야 되죠.
흔들리고 매우 위축이 되는 거죠. 매우 위축된다. 예, 그래서 부득부 조건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밥그릇이 날아간다. 이래 봐도 돼. 그래서 이때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영업권을 씁니다. 문서니까 그대로 영업권을 대운 자체에서 잘 쓰고 있죠. 영업권을 쓰는데 어디냐면은 그 찜질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매점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야. 찜질방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뱀사자의 운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주하고 그 어떤 그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 소송에 휘말립니다. 소송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그것을 처분하고 나오게 됩니다. 뱀사자년에 계사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밥그릇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소송도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뱀사자 세운의 소송이 들어왔으면 이게 해결되겠나를 마로자년에 가보년에 물은 거예요. 마로자에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4년에 시작됐는데. 그죠? 일이 4년에 시작되면은 우리가 궤도를 봤을 때 다규자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유축의 궤적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라. 예. 그러면 이분이 그것은 이제 그만두고 찜질방의 그 매점은 그만두고 또 마로자 해에는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마로자 년에는 전부 또 합을 이루죠. 아까 그 상문이 역마의 역할이죠. 그래서 타의적으로, 타의적이죠. 왜? 상문은 뭐예요? 이 격각이죠. 격각은 역마지. 역마니까 타의적으로 움직인 거야. 아, 나는 막 나갈 일이 없었는데 저기 찜질방 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예요. 계약이 남아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마로자 해에는 저것이 어떤 겁니까? 전부 합을 이루죠. 그리고 다시 밥그릇이 좀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오미합이니까 화생토가 되죠. 결국은 마로자가 미자를 생해주니까 저것이 이제 밥그릇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쨌든 그것이 삼재의 공간 안에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가 이미 그 대운이 바뀌기 2년 전이죠. 2년 전. 을묘로 넘어가기 2년 전이니까 대운은 전부 목대운인데 이 다른 거죠. 그죠? 목인데 갑과 을은 다르다. 그러면은 비슷한 일인데 무대 전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그런 비슷한 일인데 무대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로자 해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바꿉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바꾼 게 뭐냐면 술집을 합니다. 술집인데 이 프랜차이즈 술집을 또 하나 합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마로자라는 것이 이게 록이죠. 록은 12운송으로 보면 이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와, 너 술집 큰 거 프랜차이즈 하나 새로 했다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소문이 나면서 뭐예요? 아이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또 주변에서는 야, 니 또 사장 됐네. 이러면서 뭐 주목받고 박수 받을 일이 있는 것이 저게 망신이죠. 망신살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자기가 그 어떤 또 투자되는 금액이 또 있었겠죠. 금전 문제는 해결이 덜 났으니까 소송 문제로. 그래서 돈을 또 끌어와야 되고 또 규모가 있는 그런 큰 술집을 하면서
자기도 버거운 것이죠. 어떤 그 버거운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양띠가, 그죠? 마로자에 분명히 망신인데 이것이 천살 작용도 한단 말이에요. 천살. 천살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띠를 가지고, 그죠? 장성으로 놓았을 때, 예? 예. 지살로 놓았을 때, 그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천살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약간 어렵지만 버거운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잘 되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을미년으로 넘어가면은 이 경이라는 글자가 정제죠, 그죠? 저것이 합으로 묶이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지지에는 또 양인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서 형사를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양인이라는 것이 겁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에 의한 분탈, 그 뭐 장사가 덜 돼 가지고 금전적으로 골병이 들거나 금전 문제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별 재미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운이 토끼 묘자 대운으로 넘어가죠. 묘 대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것이 장성살이죠. 장성살은 대외적으로는 자기의 가치가 명성 이런 것이 뭐예요? 간판, 명함 이런 게 높아졌지만 내실은 뭐예요? 허부한 겁니다. 예.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것이 장성인데 결국은 자기가 장성살 그 대운의 그 부운대로 가기 위해서 자꾸 부피는 커지는데 내실은 약해지는 거죠, 저게. 그러면서 삼재가 사오미의 미세운까지 다 흘러가기 전에 자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분탈, 그 겁재에 의한 분탈 저런 것이 자꾸 생겨나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음양으로 봤을 때 팔자 자체에 수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을이라는 것은 가을은 건조하죠, 그죠? 건조하니까 수기가 마른다 이 말인 건데. 가을에 태어났죠, 술월에. 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건조한데 양미자도 수기를 다 거두죠. 그럼 건조한데 대운에서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대운에서 목, 화로 가죠. 그럼 이 또 건조, 수기가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움직이는 무대는 어디였어요? 찜질방이 그 목욕하는 데 아닌가요? 찜질방, 목욕탕 이런 데라. 목욕탕 이런 데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가 결국은 먹는 것이죠. 여기서도 뭐를 했어요? 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옮겨간 곳이 이 마시고 먹는 거죠. 마시고 먹고 결국은 이 자기가 자꾸 이 수기를 쫓는 거예요. 무대가.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길흉으로 보면은 뭐 대운만 그냥 토막 내고 더 이상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을묘대운까지 그래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자기가 규모나 부피 이런 거를 키운단 말이에요. 자기 무대를 확장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 이제 뭐예요? 인묘까지 갔죠. 갑인, 을묘.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분이? 자, 병진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자, 이 병이 왔을 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인물, 그 다음에 친인척, 주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올해 53세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잘 돼요. 잘 되는데 저렇게 병진대운에 가서 이제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죠. 대운이 흘러가기 전에 다 병진대운이 오기 전에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자기가 다 뭐예요? 망할 것을 망하더라도 계속 또 합니다. 왜 그래요? 일간에 양인이 중첩돼 가지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게 이 신강한 사주의 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인간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간론. 자, 무너질 것인데 병진대운에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양의 부피가 엄청난 거죠. 많이 이룩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강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겁니다. 신강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신약은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질 것도 별로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리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금전의 양이 많이 움직인 겁니다. 움직이는 금전의 양이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길흉은 없죠.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엄청 기뻤다가 죽을 만큼 괴로운 것이고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별로 슬플 것도 없는 거야. 이게 다입니다. 차이는 뭐냐? 내가 만지는 금전의 양이 달랐다. 이거밖에 없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러니까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인생 마지막에는 가지고 갈 게 없어. 내가 평생에 나는 10억만 만져보고 죽는다. 아니면 100억만 만져보고 죽는다. 죽을 때는 다 한 푼도 없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진술충미가 등장하면 저렇게 신살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수기를 많이 말립니다. 저기 진술충미가 말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직업적으로 이제 무대가 어떤 무대냐, 친수 공간이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아무튼 복합적으로 좀 볼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강약을 떠나서 육친을 떠나서 우리가 신사를 가미하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자, 오늘은 정미생인데 양인이 중첩되어 있고 형살이 많이 걸려 있는 분인데 우리가 신강신약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참고 많이 해야 되죠. 자, 비견급제가 많은 사주들 꺼리낌 없죠. 도전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서지고 있는데 한쪽에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 술이 있고 축이 있고 여기 가보다. 가본데 양미자가 또 있다. 근데 이분도 뭐예요?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좀 일단 힘이 전혀 없죠. 이런 분들도 뭐예요? 토가 있고 또 토가 있고 오중에 또 기토가 있죠. 예? 그럼 이것도 상관이니까 자기가 뭐예요? 이 갈아야 할 밭이 많은 거예요. 나무가 이 밭에도 커보고 이 밭에도 커보고 이 밭에도 커봐야 되고 농사 지을 곳이 많은데 팔자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망설이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게 신약사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걸 써야 되죠. 이것을 마로자를 써야 되겠죠. 마로자를 써가지고 이 밭을 다 일궈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가 안 하면 그렇죠.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술이 뭐 천살이죠. 천살. 저분도 올해 천살이야. 그러니까 폼 나는 걸 좀 해보겠다는 거고. 이분도 천살인데 이 천살은 진짜 배기 천살이에요. 왜냐하면 술 천살과 축의 천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은 세속적으로 가고 이분은 축이니까 진짜 축은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뭐예요? 비세속적인 공간에서 많이 노는 겁니다. 천살이라도. 예, 정신적으로 고귀한 것을 쫓고 물질적으로 고귀한 것을 쫓는다. 천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